시스템도 안 됐고 국가의 성향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더 용이한 조직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개방적이라든가 원칙 자체가 그 개도국한테 훨씬 더 고비용적인 어떤 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인 한 부류가 아랍이라든가 러시아, 중국처럼 일단 반미랑 반서방이라고 하는 국가들이고 그 인터넷을 하나의 권력으로 보고 있고 어떤 무기처럼 위협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는 어떤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에서 ITU라는 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ITU 내부에도 이게 꼭 ITU가 됐던 다른 정부가 기구가 됐던 아이칸이한 다른 지역에서 이걸 논의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ITU 자체도 다른 이슈를, 인터넷 이슈를 자기의 주 분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ITU가 그 인터넷 가버넌스 관련해서 인터넷이란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버넌스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버넌스를 이영훈 교수님도 분류를 해주셨지만 이게 컨텐츠 부분도 있고 인프라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몇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공공자원이라든가 공공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ITU가 그 주로 했던 작업반이라든가 제안을 보면 공공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따지면 조심스럽게 그 전반적인 인터넷 가버넌스란 말보다는 공공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아이칸이 하고 있는 기술 영역 부분을 아닌 다른 분야를만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모든 분야를 다 의미하는 건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퍼블릭 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ITU 차원에서도 물론 제안을 하는 나라들은 가버넌스라든가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인터넷 가버넌스를 지금 논의를 하면서 이제 몇몇 검토 자료를 만들면서 아이칸이 하고 있는 걸 인터넷에서 ITU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칸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만큼이나 또는 그 신뢰를 갖지 못하는 만큼이나 ITU도 정부 간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정부 간 기구가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서는 자기네 그 권한에 대해서 뭐 시민사회, 뭐 민간이 똑같은 권한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몇몇 주요 제안한 국가들조차도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헌장 협약 개정부터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고기능을 여기로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진행된다라는 건 어렵고 단시간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UN CSTD나 그런 식으로 UN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 자체에서 위시스 관련해서처럼 또는 지금 현재 브로드밴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의 어떤 우산 안에서 ITU 또는 ITU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도해가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그 가능성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ITU가 보이스를 자꾸 내모로 해서 아이칸 내 뭐 개개 권한이 좀 강화가 된다라든가 정부 차원에 아니면 ITU가 조금 더 비중 있는 스테이크홀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는다라든가 그런 거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술 영역 어떤 관리 조정 주도 자원이라든가 그런 걸 관리하고 조정할 영역은 아이칸이라는 관리 가버넌스 자체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반적인 인터넷 이슈 중에서 그것이 아직 합의가 많이 안 돼 있는 공공 부분, 그러니까 공공정책이라고 말하는 협의의 공공정책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ITU가 자기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ITU라는 것이 아까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 통신 분야 자체가 다른 정부 간 기구에 비해서 민간 부분이 주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IT의 많은 결과들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는 좀 아직은 그렇게 그리 보이는 바는 없고요. 제가 쭉 이 논의를 보면서 저 국내 이슈랑 국제 이슈가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국제활동에 있어서 정부
정부가 대표성을 갖지만 그 활동 자체는 뭐 전문성이라든가 지도성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꼭 인터넷 이슈뿐만 아니라 그 뭐 조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제 일이라는 게 아까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오래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만 보이스도 가질 수 있고 권한도 가질 수 있고 영향력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어떤 거는 끼우니까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모든 장에서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거에 균형 맞춰서 민간 부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참여 균형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 정부 주도로 돼가는 뭐 개동 포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재원이나 그 제도의 문제인데 정부는 움직일 수 있지만 민간은 본인이 조달을 하거나 자기도 그런 식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 해결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국제기구 활동을 해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주소는 아이칸으로 이제 체제가 확립이 돼 있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공공정책 분야에서 ITU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표는 정부가 하지만 실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런 인사들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우리 윤봉남 변호사님 말씀 주실까요? 플로터를 위해서 좀 시간을 한번 아껴보겠습니다. 오늘 뭐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이 가장 이제 많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의 핵심은 그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그냥 자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동걸 교수님께서, 제가 참여해본 경험에서 2004년 이후에 2009년 이후죠, 정확히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참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항상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제도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말하자면 정책 담당자가 생각이 바뀌면 조직 이름도 바꿀 수 있고 권한도 바꿀 수 있고 뭐든 바뀌는 겁니다. 물론 사람 바뀌는 건 당연지사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우리 한국 내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구현되어 있는가? 저는 아주 부정적이고요. 특히나 2004년 이후에는 민간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도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입니다 하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준에 와 있다. 물론 아까 잠깐 회의 전에 얘기해서 중국도 자기도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 한다, 러시아도 한다, 얘기는 다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수준이 다 다양한 거죠. 그리고 다 포장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려면은 저희 이제 어제 수소 인프라 국가 회의에서 오랜만에 결의를 하나 했습니다. 결의를 잘 안 하는 곳인데 결의를 하나 한 게 민간 참여의 제도적 보장, 이 10글자를 결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제도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정책 담당자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조직의 이름이 바뀌거나 조직의 역할이 바뀌거나 구성원이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요즘 또 유행하는 말에서 민관협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민관협력은 그냥 이렇게 마이크 하면 물론 이 자리조차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최종 의사결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부가 법상 권한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반영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현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토론 자리에서도 발표한 바 있었는데 호주 통신법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 권한을 가지되 민간에 위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작동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서면으로만 지시하거나 공공적 이해가 있을 때만 한다거나 소비자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거나 이 세 가지를 다 플러스가 될 때만 정부는 간섭한다, 개입한다. 그런 정도의 어떤 예도 있고요. 또 다른 예에서는 2006년에 아까 그 2005년인가요? 인터넷 주소정책 실무위원회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는 뭐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주소 인프라 볼까 참 이름도 긴데요. 실제 주소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바텀업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가서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일정한 우리가 인터넷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아까 이렇게 여러분의 발표를 보면서 좀 하나의 모순을 좀 느꼈어요.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정부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왜? ICAN이 민간 주소이기 때문에. 근데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은 2004년 이후에는 적어도 민간의 목소리를 내게 해줘야겠다. 그래야지 균형이 잡힌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국내외적으로도 완성되는 거고. 근데 다다음 주 있을 회의에서는 WSIS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각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하거든요. 뭐 주제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르완다나 아랍에미리트나 뭐 별 나라도 다 발표합니다. 이런 꼭지에서 저희가 언젠가는 한국의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발표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예컨대 WPF를 준비하면서 준비 자료를 일정한 인터넷 메일링 리스트에 공개를 했거든요. 뭐 전례 없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발전에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참여를 하는데 사실상 참여가 그치는 게 참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지 진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호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소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WTPF 준비반에 참석을 하시죠? 저도 이메일을 보는데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준비되는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저희들이 이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남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윤봉남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한데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뭐 다양하게 충분히 듣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죠. 뭐 민주국가에서 뭐 대체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정부 쪽에서 근데 법안 같은 걸 하나 낼 때도 의견 수렴 절차를 다 거쳐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게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히 정립된 건 아니죠. 제가 이해할 때는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이해 당사자가 최종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 게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ITU가 과연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을 구현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냐? 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정부 간 유엔 기구니까 정부 간 기구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사실 접근하려면 멤버십을 취득을 해야 돼요. 멤버십 취득하는데 장벽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온 레코멘데이션 결과물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의장 성명서에 나온 거나 이런 걸 보면
그 국제 인터넷 관련된 공공정책은 국가들 간의 주권이다. 그게 미시스 퓨니스 어젠다를 인용한 거긴 하지만 그런 전제를 놓고 시작을 하면 이건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기보다는 무슨 다른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내 인터넷 가버넌스와 관련된 것도 주로 이제 뭐 주소자원관리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뭐 국가 주도로 가져가 버려서 이건 좀 개혁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14일이면 다음 주에 WTPF 회의가 열리고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이런 모임을 하면 지금 의장 성명서도 나왔고 의견 초안도 나왔으니까 한국 정부 대표단이 대충 뭐 어떤 입장을 갖고 가는 건지 이런 걸 좀 소개도 좀 해주고 그래야 그런 거에 관한 토론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끝나셨습니까? 예. 만남이절 위원님. 역시 이제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사실 좀 어렵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적엔 약화하라고 약하게 뒤로 있으면 또 왜 안 나섰냐 그러고 사실 정부가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ITU에 대한 그 체제상의 적합성,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적합성에서 일부 ITU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은 WTF, TPF 이제 2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그 준비사항 같은 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저희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은 그런 방향도 좀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병일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튜니스 어젠더를 보면 그 쉐어 프린서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유된 합의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원칙도 아직 없고 오늘 한국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뭐 국내든 국제적이든 우리의 입장들을 좀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공간에 나가서도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고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편에 붙을 거냐, 아니면 제3세계 쪽에 편을 설 거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국내적인 입장이 확고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 입장, 공유된 입장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할 때 누가 스테이크홀더냐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누군가가 당신이 스테이크홀더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할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제적으로 뭐 인터넷 거버넌스라면 인터넷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명성과 이제 열린 참여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원칙으로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인터넷 거버넌스든 인터넷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봐도 그런 투명성들이 투명성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권력관계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소수자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여성 할당제 같은 게 그런 거고, 뭐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이캔이 아까 전 발표에서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이캔이 오픈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권력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물론 아이캔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여력이 되는 한에서 뭐 이제 제3세계라든가 시민사회를 배려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떤 시민사회 입장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IT는 여전히 현실적인 어떤 강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이렇게 규정을 할 때 어떤 오거나이저가 혹은 권력자가 임의로 어떤 자의적으로 구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국내적으로 봐도 아까 이제 하나의 사례로 나왔던 망중립성 논의할 때 망중립성 포럼을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런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 학계도 들어오게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걸로 다양성을 보장했다는 명분만 얻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열린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명분적으로만 자의적으로 다양한 어떤 구성 인자들을 임의로 선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투니스 어젠더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그 정부, 시민사회,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의 역할을 임의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어떤 잘 해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투니스 어젠더 자체가 각 어떤 스테이크홀더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발표에 나왔지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투니스 어젠더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WTPF 그 사무총장 보고서나 이 오피니언을 보면 이 투니스 어젠다에 다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전제에 기반을 해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 보고서도 나오고 오피니언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제가 되는 문서에서부터 어떤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스테이크홀더의 어떤 역할들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국내에서 이제 그 만일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WTPF 이번에 회의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박윤정 선생님께서 그 발표를 하실 때 이제 기업 중심 ICAN에서 기업 중심 인터넷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일관된다면 한국의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AN이 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비판적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영향이 축소될까봐 비판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자체로 어떤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것이지. 그다음에 한국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모호한 용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가치는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가치가 있고 한국 내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와 또 기업이 생각하는 가치와 시민사회 가치가 다르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또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자신의 가치를 갖고 저는 이제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또 국내적으로도 그런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지 한국이라는 어떤 단일한 가치를 갖고 우리가 어떤 무슨 한국만의 입장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비슷한 오해가 WTPF 제 준비반 회의록을 보면서도 좀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 비정부간 대립이 심하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상당히 오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위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독서장애인 요약 같은 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유럽이나 미국하고 이제 한 편이 되고 제3세계와 미국의 어떤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이 시민사회단체가 다른 한 편이 돼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키타고는 좀 반대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에 따라서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통일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병길 교수님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투명성, 참여에 대한 거는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 혼다고 해서 미리 규정해놓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허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튜니스 어젠다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모델하고 국내적인 모델을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에 대한 미움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론 지금 발표 안 하신 분들의 토론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어서 리스폰스를 좀 해주실 분 있으면 이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지명을